교권보호사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요입니다. 그 교권보호사법이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원지휘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이제 두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아교육법과 교육기본법 이렇게 네 가지 법의 이제 개정이 있었고, 이 네 가지 법의 개정을 이제 아울러서 교권보호사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권보호사법이 이번 그 9월에 의결된 내용에서 좀 이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호자와 학생이 교원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고 사후 처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교육활동의 침해 행위의 어떤 좀 특수한 경우로서 이제 그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대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좀 실체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이제 그 처벌 범위를 결정할 것이냐, 또는 그리고 이제 조사 수사 절차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그 이제 이번 교권보호사법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원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면, 이제 그 보호자가 교원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을 때 이제 그 보호 조치에 더하여서 즉시 분리 조치를 한다는 부분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교원에 대해서 그 교원의 이제 개인정보, 이제 특히 대표적으로는 전화번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학교장이 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보장의 측면에서 도입된 규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원래 이제 직위 해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재량으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법상으로는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좀 더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다음 형사책임 면책인데요. 이제 이게 그 모든 행위에 대한 면책은 아니지만, 이제 교원이 그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면책한다는 그 명시적인 그 조항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실제법적인 관점과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와 학생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원래 학생한테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하게 되어 있었는, 이제 교육활동 침해이란 경우에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대상 범위가 다소 이제 확대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에 대해서도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하는 조항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보호자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존중 협력할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장 부분을 보시면, 이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을 때 이제 축소 또는 은폐를 금지하는, 그리고 만약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 사유를 삼는 그런 내용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이제 학교장을 비롯해서 이제 그 관계자들이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학교장이 책임을 지는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좀 어떤 그 교육부 차원에서 종합 계획을 세운다든지, 어떤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장의 그 관계자의 비밀 누설을 금지 의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도입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